청소년 시기는 크게 심리적인 변화, 그 다음에 신체적인 변화를 크게 두 가지가 있고요. 특히나 좀 우리나라 청소년들인 경우에 또 특수하게 겪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청소년기의 심리적인 특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자녀들이 주로 하는 말들이 이제 뭐가 있을까요? 예, 권위에 대한 반항. 청소년 시기는 사실은 이 권위에 대한 반항을 시작하거든요. 이게 어떤 말로 시작할까요, 주로? 꼭 그다지 꼭 엄마나 아빠에 대한 반항 이런 것부터 시작한다기보다는요. 보통 한 4학년, 5학년 이때쯤부터 이제 공부는 왜 해야 되냐? 공부는 왜 해야 되냐? 대학은 왜 가야 되냐? 이런 말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런 말들이 바로 뭔가 싫은 거를 표현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제 기존에 대한 어떤 시스템에 대한 불만 이것을 말하기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걸 왜 심리적이라고 이제 말을 하느냐라고 하면은 기존 질서를 다 무너뜨리고 싶어 해요. 그 초등학교 때까지는 굉장히 수능적입니다. 잘 따라해요. 네, 엄마 아빠의 굉장히 기쁨이죠. 말하는 대로 잘 따라오고 말도 잘 듣고 하라는 것도 잘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잘 따라오다가 이것들을 왜 해야 되는 거지? 왜? 이거는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것을 말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자기의 생각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도대체 뭐야? 꼭 반항하기 위해서 한다는 말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이제까지 별 생각 없이 또 그냥 엄마가 하라니까 아빠가 하라니까 하라는 거를 그냥 잘 오던 것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전제 이런 것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요 사고 발달 과정하고 딱 맞물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피아제의 인지발달 많이 들어보셨죠? 피아제는 그것을 11살쯤에 형식적 조작기가 시작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사고 발달 과정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부분들을 기존에서 내가 알고 있었던 그냥 내 생각 없이 수용했던 모든 부분들을 되짚어 볼 수 있는 그게 진짜 맞아?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시기 이때가 이제 추상적인 것과 추론이 발달하는 시기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고는 사실은 정반합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발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의 길을 쭉 왔던 거죠. 이 친구들이 이제 오다가 이제 반의 길로 들어서는 게 바로 이제 청소년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이제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고 싶어하고 그게 진짜 맞는 거야?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을 시작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랑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든지 반대로 얘기하죠. 뻔히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막 반대로 얘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이 시기의 굉장히 특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얘네들은 이런 사고 발달 과정을 그렇게 겪고 있구나. 그리고 이런 모든 면에서 이제 반항이라고 할 수 있는 기성세대를 다 반대하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나를 안 좋아하는 거 아닌가? 예, 엄마들 같은 경우에 나를 안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아빠들한테 이놈이 나한테 기어오르네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뭐 반항이라는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 천재들을 잘 키우셨다는 증거입니다. 얘네들이 안심이 되기 때문에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엄마 아빠는 그래도 나를 사랑해라고 하는 그런 안심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성세대에 도전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 하면은 앞으로의 커서 진짜로 독립하기 위한 준비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좋은 거, 친밀했던 거, 잘해왔던 거, 사이 좋았던 거 이런 것에 반대를 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이 친구가 더 커서 진짜로 독립하기 전에 단계를 겪는데 지금은 그 준비로서 심리적으로 벗어나려고 하는 거다라고 하는 부분에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시가 굉장히 심한 나라일수록 청소년 시기에 대한 반항이 굉장히 높대요. 그럼 저희 나라는 입시가 아무래도 조금 심한 나라이니까 이런 반항기도 굉장히 세고 더 심하게 하는 경우도 많다라고 하는 걸로 아시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는 신체적인 특징을 조금 보려고 하는데요. 신체적인 부분 중에서도 특별히 뇌 발달적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기의 친구들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죠. 네, 중학교 때 보통 그 모든 성장이 거의 중학교 때 일어나는데요. 키가 막 1년에 막 10cm 이상씩 자라잖아요. 근데 사실 아기 때 이렇게 막 엄청 1년에 막 10cm씩 자라는 게 사실 아기 때 있고, 사실 이렇게 사고가 큰 상태에서 성장을 경험하는 것은 일생에서 처음이잖아요.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죠. 그런데 이때는 뭐 남학생이건 여학생이건 중학교 시기에 가장 많이 성장하는데, 이 성장을 하다 보니까 성장을 하려면 그걸 안정시키기 위해서 막 호르몬이 뇌에서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성장 호르몬이 막 뒤죽박죽 되는 그런 경우들이 겪습니다. 거기다가 2차 성징도 시작되죠. 그러니까 성호르몬도 변화가 돼요. 이제 막 얼굴도 달라지고요. 네, 몸도 달라지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급격하게 일어나는데, 이게 그냥 조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급격한 변화로 일어나기 때문에 뇌 발달상에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많이 보셨죠? 네, 너무 저도 재밌게 봤는데, 이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를 꼭 보시기를 추천드리는 게, 이 뇌 발달적 관점에서 이 한 사람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굉장히 많이 보여줍니다. 근데 맨 뒤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쿠키 부분에 쿠키 영상들이 나오는데, 이 친구가 이제 어려서부터 어떻게 자라고 그러다가 이제 이 사춘기에 들어서는 요 진입하는 부분까지를 다룬 영화거든요. 근데 맨 뒤에 쿠키 영상에 이 친구가 완전히 청소년기에 접어들은 그런 뇌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몇 장면 커트가 들어가요. 거기에서 보면 그 5개의 중요한 핵심 감정들이 다 미쳐 날뛰는 게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이 시기에 뇌의 변화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냥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아주 변혁이 일어납니다. 이 뇌 안에서 엄청나게 미쳐 날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실의 모습에서는 미치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저도 2 아이를 키우는 엄마인데 정말 바로 제 앞에서 기분이 엄청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춤을 췄어요. 춤을 추면서 딱 한 바퀴를 도는 사이에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와, 정말 얘가 정상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제가 경험을 했는데, 제가 이 얘기를 몇몇 엄마들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진짜 그렇대요. 다른 엄마들도 비슷한 일을 경험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거는 당연하고요. 그 순간순간으로도 이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게 이 친구가 의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호르몬의 변화가 너무 급격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그런 부분이요. 뇌 발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전전두엽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전전두엽 많이 들어보셨죠? 저희 이마 바로 뒤에 있는 이 부분을 전전두엽이라고 하는데, 또 이 전전두엽이 원래는 우리의 컨트롤 타워예요. 뇌에서 컨트롤 타워, 모든 걸 통제하는 센터이거든요. 근데 이 센터에 문제가 생겨요. 이 청소년 시기에 가지치기라고 하는 작업이 대대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걸 청소년 시기에 하게 됩니다.
가지치기는 뭐를 하냐면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뇌에서 뉴런이라는 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신경끼리 신경회로에 연결이 돼서 이제 길이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그런 길들이 어린아이 시기에 굉장히 중구난방으로 많이 나와져 있다는 거예요. 길이 많이 나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인이 될 때는 사실 이 모든 것을 다 신경 쓰면서 살아가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시기에 뇌에서 가지치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가지치기 작업을 하는 시기가 바로 청소년 시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재건축 작업이다 이렇게 썼잖아요. 재건축이라는 건 뭐예요? 뼈대만 남겨놓고 다 바꾸는 거죠. 예, 인테리어 해보신 분은 요즘에 뭐 재건축을 하냐 마냐 막 오래된 빌딩들 재건축을 하냐 마냐 얘기가 많은데 재건축을 한다는 거는 더 오랫동안 잘 사용하기 위해서 뼈대만 남겨놓고 전부 다 갈아엎는 거예요. 근데 인사이드 아웃에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 아이가 핵심적으로 갖는 몇 가지 판이 있는데 그 판이 청소년 시기에 들어오면서 무너져요. 그 작업이 바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뇌에서.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 나오죠. 성 호르몬의 변화가 급격하게 있죠. 전전두엽은 가지치기 하느냐고 재건축하느냐고 막 들쑥날쑥 완전 뭐 판이 깨지고 있죠. 이런 모든 혼란을 이 청소년의 시기에 겪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청소년들이 굉장히 어렵죠. 네. 이 전전두엽이 이렇게 재건축 작업을 하면서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서 이제 컨트롤 센터고 이게 모든 것을 통합하는 통제 센터인데 이게 약해지다 보니까 감정 조절이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또 공감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초등학교 시기에는 오히려 막 이렇게 나를 더 이해해주고 이런 말도 했던 애가 지한테만 관심 있고 먹을 것만 관심 있고 나한테는 전화도 안 해주고 엄마가 아파도 누워도 모르고 이런 것들이 이때 보여지죠. 그게 바로 이 뇌가 전부 싹 갈아엎기 때문에 다른 사람, 나한테만 집중이 돼요. 에고센트릭이라고 하죠. 나한테만 집중이 돼서 아주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시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너무 얘는 공감도 잘해주고 이런 애였는데 왜 이렇게 됐어? 뭔가 완전 바뀌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뇌가 새롭게 성인이 돼서 더 효율적인 뇌가 되기 위해서 재건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시기가 언제 일어나느냐? 청소년 시기를 저희 나라에서는 청소년을 9살부터 24살까지로 정의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다른 기준들도 많지만 전반적으로 가장 넓게 보는 경우는 9살부터 24살까지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평균적으로 이 뇌가 이렇게 재건축 작업이 일어나는 시기는 남학생의 평균은 중1부터 중3까지로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학생의 경우는 초6부터 중2까지 이렇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평균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든 아이가 여기에 다 들어간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우리 아이는 4학년인데 벌써 시작된 것 같은데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뇌 발달상으로 그런 거고요. 신체적으로 그런 거고 심리적인 거는 더 빨리 시작될 수도 있고요. 더 빨리 시작될 수도 있고 더 많은 압박을 받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뭐 그렇게 되기도 하고요. 자기가 너무 자유로워서 그럴 수도 있고요.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반항하는 것만 보고 얘가 이렇게 호르몬 변화가 그렇게 많은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호르몬 변화는 주로 이 시기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아까 제가 갓덜, 옛덜 이렇게 말했는데 이 시기에 중학교 2학년, 3학년까지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 친구들이 입시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 이렇게 심리적인, 신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시기를 잘 지나서
이 잘 지나서 이 전전두엽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하는 게 그럼 뭐냐? 아까 통제센터라고 말씀드렸으니까요. 그래서 이 시기를 잘 지나면 사회적 상황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이전에 공감 능력 가졌던 거 이런 것들 다 회복이 되고요. 윤리적인 부분들도 떨어졌던, 중학교 때 가장 떨어지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다시 회복이 되고 사회적인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정 조절이 취약해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잘 지나게 되면 이 부정적인 정서, 뭐 감정이 좋은 감정이든지 나쁜 감정이든지 이런 감정들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 사실 이 전전두엽의 가장 큰 역할은 기획센터거든요. 기획센터. 계획하고 그것을 어떻게 잘 해나갈지 문제 해결 능력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도 다시 원래대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충동 조절, 주의력 조절. 그러니까 내가 충동을 조절해야 내가 주의 집중력을 어디에 둘지를 잘 조절해야지만 뭐 공부도 더 잘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요 시기를 가지치기 재건축 작업이 잘 지나가면 이제 이후에는 이런 충동 조절과 주의력 조절도 어느 정도 하게 된다. 네, 뭐 성인만큼 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봤을 때도 고등학생 정도 되면은 좀 애들이 다시 돌아온 것 같잖아요. 뭐 아닌 친구도 있을 수 있지만 또 늦게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고등학생 정도 되면 중학교 때 그런 너무 달라진 모습과는 조금 회복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는 게 이런 전전두엽 역할이 이제 제대로 조금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청소년기 특징을 심리적인 것과 신체적인 것, 뇌발달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나라의 특수성이 또 있다고 했죠.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의 특수 상황, 높은 스트레스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업 스트레스가 좀 과중한 편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이제 그 작년 말에 어떤 기사를 봤는데 그 글을 쓰신 분의 지인이 이제 아이를 영어 유치원에 보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글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좀 놀랬던 게 영어 유치원 뭐 되게 많이 보내시잖아요. 많이 보내시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엄마들끼리 그런 것도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이런다는 얘기는 이제 많이 들었는데 그 중에서 이 사람이 이제 원하는 되게 높은 수준의 영어 유치원이었나 봐요. 되게 보내기 힘든 그런 영어 유치원이었나 봐요. 거기를 보냈어요. 들어갔는데 이 엄마가 너무 좋아하면서 그거를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요. 의대 진학에 초시를 통과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해요. 그 글쓴이가 이제 자기 지인이 한 말을 이렇게 가져다가 쓰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의대가 유치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래서 이게 계속 갈 거잖아요. 네, 계속 갈 거니까 이 학업 스트레스가 유치원 6살이면 사실 만으로는 뭐 48개월, 50개월 뭐 이때 왔다 갔다 하는 그 아이들일 텐데 그런 아이들부터 이제 공부에 대한 압박이 시작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그런 경우는 사실 뭐 소수기도 하고 되게 적기도 할 텐데 요즘엔 하여튼 의대 진학을 초등학교 뭐 5학년부터 시킨다, 6학년부터 시킨다 이런 불안 마케팅이 이제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조금 공부를 잘 시키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이런 학업 스트레스를 과중하게 주는 경우들이 이제 많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가면 어쨌든 다 전부 다 전국의 고등학생들이 다 입시 체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학업 스트레스는 뭐 자연스럽게 과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높다 보니까 경쟁이 굉장히 넘치죠. 이 경쟁을 시키다 보면 사실 부모님이 그렇게 안 하고 싶어도 이 친구들이 경쟁 체제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 이 한 친구보다 내가 더 나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협동하거나 협력하거나 이런 좋은 가치들은 사실 이 친구들한테 기대하기가 어려운 시기가 오기도 합니다.
예, 이런 것들도 사실 스트레스예요. 내 옆에 있는 친구들과 잘 지내도록, 잘 지내는 게 이 친구들한테도 훨씬 더 좋겠죠. 안정적이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얘를 제껴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과도한 경쟁에 내몰리고 또 협동이라고, 협력하는 거, 같이 하는 거, 함께 하는 거,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사실 못하게 하는 이런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우리 청소년들은 굉장히 높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항상 조급하고, 이 대학을 보내려고 하는 그런 시간이 사실 되게 짧잖아요. 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짧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하면 좋겠지만, 여유 있게 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고 2학년 때도 안 되면 또 3학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항상 부족하겠죠. 그러니까 늘 조급한 상태에서 뭔가를, 결과를 요구하게 되니까 그거에서 오는 엄청난 압박감이 있고요. 성적을 또 잘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성적이 아니라도 어떤 성취를 계속해서 요구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